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보건교육에는 개별교육, 집단교육,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여러분들이 줌 수업 해와서 아실 거예요. 집단교육에 7가지가 있어요. 강의, 집단토의, 브레인스토밍, 분단토의, 배심토의, 심포지엄, 시범교육 등이 집단교육입니다. 강의는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강의예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죠? 비용이 절약되고 시간이 절약돼요.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로 다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본 지식 없어도 들으면서 배우죠?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게 바로 강의입니다. 교육자는 강사, 피교육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학습 효과는 교육자의 자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저의 귀간주의 자질에 의해서 학습의 효과가 좌우된대요. 집단토의 같은 말로 그룹토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민주적 그 집 이렇게 외웠습니다.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그 집, 그룹토의, 집단토의예요. 왜?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브레인스토밍 10명의 청소년이 혼전 임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어요. 또는 피임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 아이디어가 통통 튄다 이거죠. 팝콘 회의라고 합니다. 다 국시에 나왔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키워드를 딱 상반된 의견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심토의, 패널토의입니다. OX예요. 얼마 전에 또 신림동에서 안 좋은 사건 있었잖아요. 네, 사용시켜야 된다. 또는 사용은 아니다. OX 이렇게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요. 패널토의, 배심토의입니다. 모두가 전문가라고 하면 심포지엄이에요. 임플란트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치과 의사예요. 발표자는요. 치과 의사 플러스 치과 의사를 가르치는 교수일 수 있어요. 사회자 역시 그것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청중 역시 의사들이 많이 가죠. 치과 의사들이 모두가 전문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포지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심포지엄이다. 그래서 강의, 또 브레인스토밍, 상반된 의견, 배심토의, 패널토의,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이죠. 문제,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된 어쩌고저쩌고 상반된 의견, 패널토의, 배심토의, OX다 이렇게 가시고요.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 매체는 시뮬레이션, 견학, 모형, 세미나, 현장학습, 게시판, 실물, 투시반 등기, PPT 등이 있다.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감염병이 유행됐어. 가장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대중매체입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그래야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 수가 있죠. 저도 코로나 터진 거 유튜브 보고 알았잖아요. 개별 상담해야 되는 대상자가 우리 교과서에 둘이에요. 에이즈 걸린 사람, 또 노인들, 말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개별 상담한다. 여러분 보건교육 썸머리 느낌으로 굵게 갔어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세뇌하고 확언하세요. 아시겠죠? 보건행정, 보건간호학 15문제 중에서 6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직전 국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별 4개, 5개만 나오지 않았어요. 한두 개짜리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꼼꼼히 짚어서 여러분이 최대한 좋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정의 먼저 알고 넘어갈까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달달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정이 보건행정입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이 보건행정에서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이 특징이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행정의 특성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찍어보자고요.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추구한대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특성상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래요. 공공이란 말이 2번 나왔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개인이나 집단에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한테는 안 준대. 그럼 집단한테만 유리하게 한대.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성질이냐? 어떤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성, 사회성, 기술성, 봉사성, 과학성, 조장성, 교육성, 양면성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설명한 것은요. 공공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공성이다. 이렇게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보건행정은요. 약간 막연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지문에 있는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기에 대입을 하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국가고시는 다 알고 풀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기조, 인지, 조보예,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작용은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중에 뭘까요? 조정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보면 알겠거든요. 행동 전에 미리 예측하는 행위이다. 할 일과 방법을 확정하는 거 기획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요. 자료를 추리고요. 어떻게 설명할까 기획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하는 게 기획이죠. 또 인사는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직원을 채용한다. 충원하고 관리한다. 이게 바로 인사이다. 지시는 말 그대로 지도, 감독, 명령, 지시하는 거잖아요. 조정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공통 목적의 수행 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조정이라고 한대요. 조정을 좀 해볼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 중에서 조정이란 거 아시나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조인성 나온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보트 같은데 거기서 여러 명이서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빨리 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겠죠. 집단적으로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 그게 바로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음 이의어예요. 이 조정이 그 조정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워낙에 뭐가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고시 시험장까지 그 기억을 장기를 끌고 가는 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암기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건 지표. 보건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겠죠? 가장 중요한 거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요. 그 나라의 영아가 죽은 비율이에요. 영아는 0에서 1세죠. 0에서 1세 아기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보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0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아 사망률의 공식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와요.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값을요. 항상 분자로 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을 구하려면은요. 영아가 사망한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모로는 뭘 내려요? 그 해에 태어난 총 아기를 분모로 내리는 거예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 분해 같은 해에 1세 미만의 사망 아수를 분자로 올리면 곱하기 1000명을 기준으로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2024년에 만약에 출생아가 뭐 57명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영아가 죽은 아기들이 5명이야. 그럼 57분의 5 곱하기 1000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건강 수준 및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이유가 뭐냐? 다음 중 영아 사망률이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아닌 이유는 이런 문제 나오죠. 영아가 죽었다는 것은 일단 그 나라의 뭔가 보건 수준이나 건강 수준이 조금 많이 아니다, 0 떨어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비리비리해 다음 세대의 국민 건강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영아 사망률 공식 뭐라고요?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고요. 뒤에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거는 아기가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 보건 수준이 낮다 떨어진다 이거고요. 영아 사망률이 낮다 이거는요. 아, 그 나라의 보건 수준 좋네 향상되었네 반비례가 되겠죠. 공식 문제, 직전국시에 공식이 2개나 나왔어요. 공식에서 알면 편한 법칙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세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사망률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신생아의 사망수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주산기 사망률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주산기 사망이 뭐예요? 주산기 사망수를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산기 사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죽었거나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미만에 죽은 것을 주산기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거고요. 또 비례 사망 지수는요. 비례 사망자를 분자로 올리는데 비례 사망자는 50세 이상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가 나오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에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가끔 분모를 물어보죠. 분모는 그 해의 그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사망률이에요. 분모는 뭘까요? 그 해 총 태어난 아기 수겠죠. 그쵸? 그것을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라고 봅니다.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가지만요. 총 모성 엄마의 범위
15에서 49세 가입 여성의 수가 분모로 내려오고요. 비례 사망 지수 역시요. 1년 동안의 총 사망자 수 분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려라.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높다는 걸까요? 낮다는 걸까요?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아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0 아니라며, 보건 수준이 낮다는 거라며. 반대예요. A가 죽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은 나쁜 거지만 노인들이 죽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은 좋다는 거죠.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비례 사망 지수는요. 50세 이상의 사망자의 비율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70세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50세도 나이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50세부터 비례 사망 지수로 봅니다.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노인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가 건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보건 수준이 높다. 이게 바로 비례 사망 지수예요. 질병 관련 지표, 발생률과 유병률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유병률이고요.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요. 발생률은요. 아픈 사람 다 빼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병 걸린 사람 이 비율이에요. 아시겠죠? 전체 인구가 계산하기 좋게 200명이라고 하자고요. 그 중에서 당뇨 환자 30명 있었어요. 그럼 200분의 30 곱하기 1000 이게 유병률이 되고요. 발생률은요. 전체 인구가 200명인데 그 중에서 이미 아픈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150명밖에 없잖아요. 150분의 새로 아픈 사람 7명 아파. 분의 7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체 인구를 싸잡아서 하는 게 유병률이고요. 건강한 사람 중에서 또 질병 생긴 사람 이게 발생률인 거예요. 급성 감염병은 유병률이 낮고 발생률은 높다. 왜? 말 그대로 급성 감염병이에요. 제가 식중독 걸려서 한 3일 만에 나았어요. 그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유병률인데 이미 다 나았기 때문에 유병률이 낮겠죠. 또는 보고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유병률에 포함이 안 된다. 죽었거나 나았기 때문에 급성 감염병은 이미 죽었거나 그 병이 빨리 나았기 때문에 유병률은 낮지만 발생률 높다는 거예요. 보건교육에는 개별교육, 집단교육,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여러분들이 줌수업 해와서 아실 거예요. 집단교육에 7가지가 있어요. 강의, 집단토의, 브레인스토밍, 분단토의, 배심토의, 심포지엄, 시범교육 등이 집단교육입니다. 강의는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강의예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죠? 비용이 절약되고 시간이 절약돼요.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로 다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본 지식 없어도 들으면서 배우죠?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게 바로 강의입니다. 교육자는 강사, 피교육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학습 효과는 교육자의 자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저의, 귀간조의 자질에 의해서 학습의 효과가 좌우된대요. 집단토의 같은 말로 그룹토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민주적 그 집 이렇게 외웠습니다.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그 집, 그룹토의, 집단토의예요. 왜?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브레인스토밍, 10명의 청소년이 혼전 임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어요. 또는 피임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 아이디어가 통통 튄다 이거죠. 팝콘 회의라고 합니다. 다 국시에 나왔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키워드를 딱 상반된 의견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심토의, 패널토의입니다. OX예요. 얼마 전에 또 그 신림동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사용시켜야 된다. 또는 사용은 아니다. OX. 이렇게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요. 패널토의, 배심토의입니다. 모두가 전문가라고 하면 심포지엄이에요. 임플란트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치과 의사예요. 발표자는요. 치과 의사 플러스 치과 의사를 가르치는 교수일 수 있어요. 사회자 역시 그것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청중 역시 의사들이 많이 가죠. 치과 의사들이 모두가 전문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포지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심포지엄이다. 그래서 강의, 또 브레인스토밍, 상반된 의견, 배심토의, 패널토의,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이죠. 문제,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된 어쩌고저쩌고, 상반된 의견, 패널토의, 배심토의, OX다 이렇게 가시고요.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 매체는 시뮬레이션, 견학, 모형, 세미나, 현장학습, 게시판, 실물, 투시반 등기, PPT 등이 있다.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감염병이 유행됐어. 가장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대중매체입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그래야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 수가 있죠. 저도 코로나 터진 거 유튜브 보고 알았잖아요. 개별 상담해야 되는 대상자가 우리 교과서에 둘이에요. 에이즈 걸린 사람,
또 노인들 말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개별 상담한다. 여러분 보건교육 썸머리 느낌으로 굵게 갔어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세뇌하고 확언하세요. 아시겠죠? 보건행정, 보건간호학 15문제 중에서 6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직전 국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별 4개, 5개만 나오지 않았어요. 한두 개짜리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꼼꼼히 짚어서 여러분이 최대한 좋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정의 먼저 알고 넘어갈까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달달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정이 보건행정입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이 보건행정에서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이 특징이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행정의 특성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찍어보자고요.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추구한대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특성상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래요. 공공이란 말이 2번 나왔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개인이나 집단에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한테는 안 준대. 그럼 집단한테만 유리하게 한대.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성질이냐? 어떤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성, 사회성, 기술성, 봉사성, 과학성, 조장성, 교육성, 양면성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설명한 것은요. 공공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공성이다. 이렇게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보건행정은요. 약간 막연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지문에 있는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기에 대입을 하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국가고시는 다 알고 풀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기조인지 조보예,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작용은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중에 뭘까요? 조정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보면 알겠거든요. 행동 전에 미리 예측하는 행위이다. 할 일과 방법을 확정하는 거 기획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요. 자료를 추리고요. 어떻게 설명할까 기획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하는 게 기획이죠. 또 인사는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직원을 채용한다. 충원하고 관리한다. 이게 바로 인사이다. 지시는 말 그대로 지도, 감독, 명령, 지시하는 거잖아요. 조정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공통 목적의 수행 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조정이라고 한대요. 조정을 좀 해볼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 중에서 조정이란 거 아시나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조인성 나온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포트 같은데 거기서 여러 명이서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빨리 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겠죠. 집단적으로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 그게 바로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음이의어예요. 이 조정이 그 조정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워낙에 뭐가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고시 시험장까지 그 기억을 장기를 끌고 가는 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암기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건 지표. 보건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겠죠? 가장 중요한 거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요. 그 나라의 영아가 죽은 비율이에요. 영아는 0에서 1세죠. 0에서 1세 아기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보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0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아 사망률의 공식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와요.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값을요. 항상 분자로 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을 구하려면은요. 영아가 사망한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모로는 뭐를 내려요? 그 해에 태어난 총 아기를 분모로 내리는 거예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 분해 같은 해에 1세 미만의 사망 아수를 분자로 올리면 곱하기 1000명을 기준으로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 2024년에 만약에 출생아가 57명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영아가 죽은 아기들이 5명이야. 57분의 5 곱하기 1000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건강 수준 및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이유가 뭐냐? 다음 중 영아 사망률이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아닌 이유는 이런 문제 나오죠. 영아가 죽었다는 것은 일단 그 나라의 뭔가 보건 수준이나 건강 수준이 조금 많이 아니다, 0 떨어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비리비리해 다음 세대의 국민 건강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모자 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영아 사망률 공식 뭐라고요?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고요. 뒤에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거는 아기가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 보건 수준이 낮다, 떨어진다 이거고요. 영아 사망률이 낮다 이거는요. 아, 그 나라의 보건 수준 좋네, 향상되었네, 반비례가 되겠죠. 공식 문제, 직전국시에 공식이 2개나 나왔어요. 공식에서 알면 편한 법칙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세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사망률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신생아의 사망수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주산기 사망률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주산기 사망이 뭐예요? 주산기 사망수를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산기 사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죽었거나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미만에 죽은 것을 주산기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거고요. 또 비례 사망 지수는요. 비례 사망자를 분자로 올리는데 비례 사망자는 50세 이상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가 나오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에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가끔 분모를 물어보죠. 분모는 그 해의 그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사망률이에요. 분모는 뭘까요? 그 해 총 태어난 아기 수겠죠. 그쵸? 그것을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라고 봅니다.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가지만요. 총 모성, 엄마의 범위 15에서 49세 가임 여성의 수가 분모로 내려오고요. 비례 사망 지수 역시요. 1년 동안의 총 사망자 수 분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려라.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높다는 걸까요? 낮다는 걸까요?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아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0 아니라며, 보건 수준이 낮다는 거라며. 반대예요. 아기가 죽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은 나쁜 거지만 노인들이 죽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은 좋다는 거죠.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비례 사망 지수는요. 50세 이상의 사망자의 비율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70세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50세도 나이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50세부터 비례 사망 지수로 봅니다.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노인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가 건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보건 수준이 높다. 이게 바로 비례 사망 지수예요. 질병 관련 지표, 발생률과 유병률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유병률이고요.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요. 발생률은요. 아픈 사람 다 빼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병 걸린 사람 이 비율이에요. 아시겠죠? 전체 인구가 계산하기 좋게 200명이라고 하자고요. 그 중에서 당뇨 환자 30명 있었어요. 그럼 200분의 30 곱하기 1000 이게 유병률이 되고요. 발생률은요. 전체 인구가 200명인데 그 중에서 이미 아픈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150명밖에 없잖아요. 150분의 새로 아픈 사람 7명 아파. 분의 7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체 인구를 싸잡아서 하는 게 유병률이고요. 건강한 사람 중에서 또 질병 생긴 사람 이게 발생률인 거예요. 급성 감염병은 유병률이 낮고 발생률은 높다. 왜? 말 그대로 급성 감염병이에요. 제가 식중독 걸려서 한 3일 만에 나았어요. 그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유병률인데 이미 다 나았기 때문에 유병률이 낮겠죠. 또는 보고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유병률에 포함이 안 된다. 죽었거나 나았기 때문에 급성 감염병은 이미 죽었거나 그 병이 빨리 나았기 때문에 유병률은 낮지만 발생률 높다는 거예요. 보건교육에는 개별교육, 집단교육,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여러분들이 줌수업 해와서 아실 거예요. 집단교육에 7가지가 있어요. 강의, 집단 토의, 브레인스토밍, 분단 토의, 배심 토의, 심포지엄, 시범 교육 등이 집단 교육입니다. 강의는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강의예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죠? 비용이 절약되고 시간이 절약돼요.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로 다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본 지식 없어도 들으면서 배우죠?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게 바로 강의입니다. 교육자는 강사, 피교육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학습 효과는 교육자의 자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저의 귀간주의 자질에 의해서 학습의 효과가 좌우된대요. 집단 토의 같은 말로 그룹 토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민주적 그 집 이렇게 외웠습니다.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그 집, 그룹 토의, 집단 토의예요. 왜?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브레인스토밍 10명의 청소년이 혼전 임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어요. 또는 피임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 아이디어가 통통 튄다 이거죠. 팝콘 회의라고 합니다. 다 국시 나왔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키워드를 딱 상반된 의견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신 토의, 패널 토의입니다. OX예요. 얼마 전에 또 그 신림동에서 안 좋은 사건 있었잖아요. 네, 사용시켜야 된다 또는 사용은 아니다. OX 이렇게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요. 패널 토의, 배신 토의입니다. 모두가 전문가라고 하면 심포지엄이에요. 임플란트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치과 의사예요. 발표자는요. 치과 의사 플러스 치과 의사를 가르치는 교수일 수 있어요. 사회자 역시 그것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청중 역시 의사들이 많이 가죠. 치과 의사들이 모두가 전문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포지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심포지엄이다. 그래서 강의, 또 브레인스토밍, 상반된 의견, 배신 토의, 패널 토의,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이죠. 문제,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된 어쩌고저쩌고, 상반된 의견, 패널 토의, 배심 토의, OX다 이렇게 가시고요.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 매체는 시뮬레이션, 견학, 모형, 세미나, 현장학습, 게시판, 실물, 투시반 등기, PPT 등이 있다.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감염병이 유행됐어. 가장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대중매체입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그래야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 수가 있죠. 저도 코로나 터진 거 유튜브 보고 알았잖아요. 개별 상담해야 되는 대상자가 우리 교과서에 둘이에요. 에이즈 걸린 사람, 또 노인들. 말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개별 상담한다. 여러분 보건교육 썸머리 느낌으로 굵게 갔어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세뇌하고 확언하세요. 아시겠죠? 보건행정, 보건간호학 15문제 중에서 6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직전 국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별 4개, 5개만 나오지 않았어요. 한두 개짜리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꼼꼼히 짚어서 여러분이 최대한 좋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정의 먼저 알고 넘어갈까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달달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정이 보건행정입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이 보건행정에서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이 특징이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행정의 특성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찍어보자고요.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추구한대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특성상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래요. 공공이란 말이 2번 나왔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개인이나 집단에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한테는 안 준대. 그럼 집단한테만 유리하게 한대.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성질이냐? 어떤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성, 사회성, 기술성, 봉사성, 과학성, 조장성, 교육성, 양면성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설명한 것은요. 공공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공성이다. 이렇게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보건행정은요. 약간 막연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지문에 있는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기에 대입을 하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국가고시는 다 알고 풀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기조, 인지, 조보예,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작용은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중에 뭘까요? 조정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보면 알겠거든요. 행동 전에 미리 예측하는 행위이다. 할 일과 방법을 확정하는 거 기획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요. 자료를 추리고요. 어떻게 설명할까 기획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하는 게 기획이죠. 또 인사는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직원을 채용한다. 충원하고 관리한다. 이게 바로 인사이다. 지시는 말 그대로 지도, 감독, 명령, 지시하는 거잖아요. 조정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공통 목적의 수행 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조정이라고 한대요. 조정을 좀 해볼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 중에서 조정이란 거 아시나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조인성 나온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포트 같은데 거기서 여러 명이서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빨리 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겠죠. 집단적으로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 그게 바로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음 이의어예요. 이 조정이 그 조정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워낙에 뭐가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고시 시험장까지 그 기억을 장기를 끌고 가는 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암기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건 지표. 보건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겠죠? 가장 중요한 거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요, 그 나라의 영아가 죽은 비율이에요. 영아는 0에서 1세죠. 0에서 1세 아기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보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0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아 사망률의 공식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와요.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값을요, 항상 분자로 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을 구하려면은요, 영아가 사망한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모로는 뭐를 내려요? 그 해에 태어난 총 아기를 분모로 내리는 거예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 분해, 같은 해에 1세 미만의 사망 아수를 분자로 올리면 곱하기 1000명을 기준으로,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 2024년에 만약에 출생아가 뭐 57명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영아가 죽은 아기들이 5명이야. 그럼 57분의 5 곱하기 1000,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건강 수준 및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이유가 뭐냐? 다음 중 영아 사망률이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아닌 이유는, 이런 문제 나오죠? 영아가 죽었다는 것은 일단 그 나라의 뭔가 보건 수준이나 건강 수준이 조금 많이 아니다, 0 떨어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비리비리해 다음 세대의 국민 건강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영아 사망률 공식 뭐라고요?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고요. 뒤에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거는 아기가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 보건 수준이 낮다, 떨어진다, 이거고요. 영아 사망률이 낮다, 이거는요, 아, 그 나라의 보건 수준 좋네, 향상되었네, 반비례가 되겠죠. 공식 문제, 직전국시에 공식이 2개나 나왔어요. 공식에서 알면 편한 법칙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세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사망률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신생아의 사망수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주산기 사망률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주산기 사망이 뭐예요? 주산기 사망수를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산기 사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죽었거나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미만에 죽은 것을 주산기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거고요. 또 비례 사망 지수는요, 비례 사망자를 분자로 올리는데 비례 사망자는 50세 이상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가 나오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에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가끔 분모를 물어보죠. 분모는 그 해의 그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사망률이에요. 분모는 뭘까요? 그 해 총 태어난 아기 수겠죠. 그쵸? 그것을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라고 봅니다.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가지만요, 총 모성, 엄마의 범위 15에서 49세 가임 여성의 수가 분모로 내려오고요. 비례 사망 지수 역시요, 1년 동안의 총 사망자 수 분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려라.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높다는 걸까요, 낮다는 걸까요?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아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0 아니라며, 보건 수준이 낮다는 거라며. 반대예요. 아기가 죽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은 나쁜 거지만 노인들이 죽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은 좋다는 거죠.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비례 사망 지수는요, 50세 이상의 사망자의 비율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70세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50세도 나이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50세부터 비례 사망 지수로 봅니다.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노인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가 건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보건 수준이 높다. 이게 바로 비례 사망 지수예요. 질병 관련 지표, 발생률과 유병률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유병률이고요. 유병,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요. 발생률은요, 아픈 사람 다 빼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병 걸린 사람, 이 비율이에요. 아시겠죠? 전체 인구가 계산하기 좋게 200명이라고 하자고요. 그 중에서 당뇨 환자 30명 있었어요. 그럼 200분의 30 곱하기 1000, 이게 유병률이 되고요. 발생률은요, 전체 인구가 200명인데 그 중에서 이미 아픈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150명밖에 없잖아요. 150분의 새로 아픈 사람 7명 아파, 분의 7,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체 인구를 싸잡아서 하는 게 유병률이고요. 건강한 사람 중에서 또 질병 생긴 사람, 이게 발생률인 거예요. 급성 감염병은 유병률이 낮고 발생률은 높다. 왜?
말 그대로 급성 감염병이에요. 제가 식중독 걸려서 한 3일 만에 나았어요. 그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유병률인데 이미 다 나았기 때문에 유병률이 낮겠죠. 또는 보고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유병률에 포함이 안 된다. 죽었거나 나았기 때문에 급성 감염병은 이미 죽었거나 그 병이 빨리 나았기 때문에 유병률은 낮지만 발생률 높다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